젊음이 가득한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 찾았는데요. 정부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했습니다. 그 일정 전에는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병실을 찾아 손을 잡기도 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의 서울행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죠, 실장님? 네, 건강합니다. 네. 건강하려고 합니다. 네. 네. 건강해 보이세요. 네. 네. 실장님이 며칠 전이었습니다. 지난 13일 날 국회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만나셨죠? 네. 네. 그때 어떤 얘기 하셨어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정말 크게 걱정하고 계신다. 네. 그 단식이라는 것이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위험한 거다. 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네. 단식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단식을 이제 중단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그 간곡한 그 의사를 전달했고요. 단식을 만류한다, 그런 의사를 전달했고 또 실장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 해주시고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일단은 최근에 네. 우리 그 나라 상황이 예. 정치가 실종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어떤 원로들을 만났더니 실종된 수준이 아니다. 네. 자기가 정치를 정말 오랜 세월 했지만 네. 지금과 같은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치 실종에 대한 우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예.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배출된 대통령이든지 간에 네. 그 역사와 국민 앞에 겸손하려고 하고 국민을 통합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표했고요. 그리고 국익과 민생이 앞서야 되는데 네. 이념이 앞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네. 우리 국회에서도 발언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차근차근 물어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돌파하라고 하셨습니까, 실장님이?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시작이죠. 중단하고 싸워라.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루 이틀에 끝날 싸움이 아니고. 예. 그러니 단식을 중단하고 예. 몸을 추슬러서 네. 그래야 이제 강력한 그 어떤 그 여권의 네. 저러한 행위에 맞설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하던가요? 잘 알아들었다. 네. 아무튼 걱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 네. 여러 그 말씀하셨어요. 어제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어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단식 중인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병문안 갔습니다. 네. 어떤 얘기 하셨어요? 일단은 어제는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네.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서울에 왔다가 그 퇴임 이후에 예. 첫 그렇죠. 서울 나들이였었습니다. 네. 마침 또 당 대표가 예. 단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그 단식 중단을 권고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네. 그 일이다, 인지상정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역시 그 단식 중단에 대해서 네. 정말 간곡하게 아마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당신은 단식을 중단을 권했는데 지금 중단하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빨리 네. 중단해야 될 텐데. 네,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이 병원 갔다 나오다가 네. 지지자들의 사소한 소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네. 글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이 뭐랄까요? 그쪽 어디서 경황되는지 네. 그 정체를 모르겠다라는 게 주로 알겠습니다. 예. 9.19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9.19 선언 네. 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자, 이 9.19 선언의 의미는 뭡니까?
일단은 9.19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고요. 네. 이 부속 합의서에 예. 9.19 군사 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9.19 그 평양 공동선언의 핵심이 예. 제1조에 예. 그 어떤 그 뭐랄까요? 남북이 예. 대결 지상 대치에서. 예. 그 뭐 해상, 예. 공중 예. 모든 곳에서 전면적인 그런 어떤 대결 지향을 네. 선언하는 것이 그 1조였죠. 예. 예,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남북 간에 사실상 군축으로 넘어가는 네. 첫 번째 협상이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효과가 저는 엄청나게 그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예. 그리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네. 우리 헌법에 예. 국민의 의무, 네. 국가의 의무, 대통령의 의무 네. 이렇게 이제 균형되게 나와 있는데 네. 대통령의 의무는 네. 조항으로 나온 것과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선서에서 그 약속하게 하는 예. 이 두 가지가 헌법에 나와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양쪽에 모두 다 들어가는 것은 네. 대통령의 의무로서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국가의 보유와 네. 헌법의 준수 네. 그리고 하나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예. 이 세 가지가 대통령의 의무다라고 우리 헌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예. 남북 간의 비무장지대에서의 국지 도발 횟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사실상 중단됐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그 비무장지대에서의 국지 도발 횟수가 228회. 네. 박근혜 정부 때 108회. 예. 문재인 정부 때 5번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그 군사합의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그래요? 그래서 군사합의 이후에는 한 명도 없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네. 우리 국군이 희생된 사람이 네. 단 한 명도 없었다. 네. 이것은 정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분단에 대한 평화적 관리에 대표적으로 네. 성공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네. 그렇게 또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네. 평화 유지 비용이 들지 않았던 예. 역대 정권에서 유일한 정권입니다. 네. 북한한테 단 한 푼도 지출된 돈이 없습니다. 네. 이것은 아마 그 정말 그 역대 정권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진보 정권에서 항상 보면 네. 방위력 증강을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제가 예. 실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그리고 예. 문재인 정부 방위비 예. 너무 국방비 많이 쓴다고 비판 많이 했잖아요. 예, 예, 네. 예. 그런데 많이 썼어요. 예. 어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는 보수 정권이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권이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예. 이 발언을 예.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이 발언의 의미가 뭔가요? 통계적으로 보면 네. 보수 정권에서는 방위비가 예. 대개 동결 예. 내지는 미미한 증가에 그칩니다. 그랬어요. 예. 예. 진보 정권화에서는 큰 폭의 네. 방위비 증강이 이루어지고요. 네. 거기에 더한 것은 방위 산업의 획기적인 그 발전이 대부분 진보 정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특히 이제 우리 문재인 정권 때만 보더라도 네. 뭐 요즘 방위 산업의 수출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다 문재인 정부 때 쌓아놨던 그때 사실 추진됐던 것들이 지금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 이제 주로 뭐 자주포라든지 네. 탱크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잠수함, 네. 미사일 방어 체제 거기다 최근에는 뭐 KF-21 보람의 전투기까지 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던 것들이고요. 예. 그리고 처음으로 그 대통령실에 네. 당시에는 이제 그 국방개혁 비서관실 내에 예. 방위산업 담당관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위산업에 대한 모든 그 마스터 플랜을 거기서 짠 거죠. 네. 그래서 계획하고 그 개발, 그 다음에 그 생산,
수출 네. 뭐 이런 것까지 거기서 담당하게 했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보에 대해서 예.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했던 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경제에 대해서도 경제 지표들도 지금 윤석열 정부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통계 조작된 건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통계 조작됐다. 예.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요. 그것은 전혀 네. 통계 조작은 있을 네. 수가 없다. 그래요? 감사원이 사실상 일부 예. 국민들을 예.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뭐냐 하면 네. 감사원은 청와대가 부동산 통계를 사전에 보고 받았으며 이것이 통계법 위반이다라는 것. 네. 즉 통계법 27조 2항에 나와 있는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를 공포하기 전에 네. 사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면 안 된다라는 그것에 대한 또 처벌 규정도 있고요. 네.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고 감사 개시의 근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원이 감춘 통계법 내용에는 27조 2의 사항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 보면은 경제 위기나 그렇지 않으면 뭐 시장 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이 대응을 시급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에 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조항이 있다는 것을 감사원은 딱 숨겼죠. 그리고 또 감사원이 이제 부동산원과 KB 주택 통계가 차이가 난다. 네. 뭐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네, 차이 나요. 이제 이를 조작이라고 주장하거든요. 네. 그런데 감사원은 KB가 부동산원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전제 아래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KB는 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를 입력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네, 네, 네. 호가입니다. 이거는 네. 부동산 그리고 이제 부동산원은 실거래가 위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예. 다릅니다. 네. 하나는 호가, 하나는 실거래가인데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호가를 입력하는 KB 가격이 높게 나오고 예. 반대로 부동산 하락 시기에는 실거래가를 입력하는 부동산원의 가격이 높게 나오는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원이 뭐 모르지 않으리라고 봐요. 네. 그런데 우리 그 최재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있지 않아요? 네. 사실은 이거는 감사원법을 위반하는 발언인데 감사원법의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거는 그러면 네, 여당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바로. 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모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각종 경제 지표 그리고 경제 성장률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하지 않았죠. 그 그럼요. 지표는 예. 그 지표는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지표는 네. 국제적인 지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국 정부가 내는 게 아니에요. OECD, IMF에 이렇게 맞습니다. 조금 OECD, IMF, 월드뱅크, 네. 뭐 UN 네. 이런 곳에서 대부분 나오는 지표고요. 그 통계를 조작해서 갖다 준 건 아닙니까?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제에 관한 대부분의 통계는 네. 한국은행에서 합니다. 그래요? 한국은행은 정부에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가 나오면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유심히 상시적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보면 이제 뭐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3대 신용평가 기관에서의 네. 뭐 정부 신용 등급, 네. 뭐 외평채 발행 금리, 뭐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 동향, 뭐 네. 통화 수합 유지 이런 국제 지표, 국내 지표는 뭐 외환 보유고, 물가, 금리, 환율, 성장률, 실업률, 뭐 외환 보유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체크를 해 나가죠. 그런데 모든 통계 지표가 해방 이래 최고의 지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가. 그렇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평채 발행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네. 유럽에서 이것을 5년물 7년
발행을 했어요. 네.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돈을 빌려오면서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이자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예. 이자를 빌려준 쪽에서 줍니다. 안전해서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서 비유럽 국가에게 네. 돈을 빌려주면서 네. 마이너스를 금리를 발행한 최초의 국가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네. 이럴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가 높았었다. 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도 단단했었다. 네. 평화도 남북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평화는 문재인 정부 때 남북 평화는 더 정착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현 정권을 비판하자 대통령실에서 바로 나섰습니다.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평화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네. 북한한테 네. 단 한 푼의 돈도 지불하지 않은 네. 유일한 정권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떤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인한 우리 장병에 네. 단 한 명도 희생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이게 의미가 없나요? 그리고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밝힐 수는 없지만 획기적인 첨단 무기 개발에 성공했고 예.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간 첨단 무기 개발을 추진했던 정권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미국과 네. 상당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네. 우려를 할 정도의 첨단 무기였고, 네. 예 그리고 미사일 예. 미사일 구간도 늘어났잖아요. 예, 뭐 물론 이제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공로에 대해서 네. 아마 향후 큰 긍정적 평가가 뒤따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구걸한 것만은 아니다. 구걸이란 단어가 좀 적절하진 않지만 여당에서 주장하던 대로 구걸한 것만이 아니라 힘을 위해서 무기 개발이나 뭐 다른 자주 국방을 위해서도 힘썼다는 얘기죠. 사실은 자, 제가 네. 그거에 대해서 에피소드.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회담을 할 때 네.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군비 증강, 네. 그다음에 첨단 무기 개발에 네. 대해서 상당 부분 어필을 그래요?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이 예. 우리는 네. 자주 국방을 예.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 우리는 더 크게 보고 있다. 네. 북한을 겨냥하거나 북한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네. 우리는 길게 한반도를 둘러싸이는 강대국들로부터 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전면전으로 하면 질지 모르지만 우리를 건드리면 너희 나라도 반드시 그거에 상응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다. 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무기 개발한다고 어필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주중대사를 지내셨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조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조금 멀어진 것 같고요. 네. 북중러는 밀착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찌 보십니까? 요즘 그 이념이 네. 국익이나 민생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념을 강조하는 지도자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글쎄 저는 역사적으로 정말 이제 사실 팩트가 예. 막 헷갈리고 있죠. 네. 뭐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주의, 뭐 공산 전제주의인가요? 뭐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네. 푸틴은 공산당 후보가 아니에요. 네네. 지난 대선 때 공산당 후보가 있었고 네. 푸틴은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그냥 또 푸틴은 그냥 독재자잖아요. 맞아요. 네. 그건 독재자죠. 네. 이념하고는 관계없는 네, 네. 거죠. 공산당 후보가 있었어요. 네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대로 푸틴은 무소속이었는데 네네. 푸틴이 공산당 후보를 이긴 거예요. 예. 사실 저는 네.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무슨 뭐 이렇게 옹호하거나 네. 이런 발언을 하면은 몰매 맞는 분위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 제가 주중대사 할 때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에서 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 이게 이제 홍콩을 통해서 선전까지 들어가는 걸 다 포함합니다. 네.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였어요. 아이고. 미국이 12%, 예. 일본이 5%. 예.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걸 합해봐야 네. 중국에 수출하는 것의 반밖에 안 되는 네. 이런 상황이었고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가 만약에 300억 불 흑자였다. 전체가. 예. 그러면 중국한테 걷어들이는 흑자가 600억 불. 그러니까요. 중국을 빼면 300억 불 흑자가 아니라 300억 불 적자였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저는 중국에 대해서 이념이나 이런 거로 접근하지 말고 예. 14억의 거대한 시장이다. 네. 이렇게 바라보면 된다. 중국과의 무역 적자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안 좋아요. 미국이나 일본이요. 네. 그 기업인들이 예. 중국을 가장 많이 방문합니다. 최근에. 네. 이들이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세계 무역 1위 국가 아닙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수입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었어요. 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재작년까지 중국에서 수입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었는데 작년에 5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뭐 거의 20몇 % 줄었잖아요. 네. 대중 수출이. 네. 미국은 늘었어요. 예. 미국이 1등으로 올라갔어요. 미국은 늘었습니까? 늘었어요. 그리고 2등이 중국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는 호주가 2등이고요. 3등이 대만, 4등이 일본. 그 전에 1등이 우리나라였는데 우리 1등이었죠. 5등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5등으로 떨어졌는데 일본은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됐었던 나라예요. 예. 그런데 일본이 우리를 앞질렀어요. 예. 근데 일본도 이렇게 북경이나 이런 데서 가서 보면 정경 분리에 의해서 경제에 있어서는 정말 그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말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국익과 실리를 위주로 중국을 14억의 거대한 시장이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네. 국가 이익에 조금 더 근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중국이 우리하고 잘 안 맞죠. 정치 체제도 다르고 아직까지 그 국민의 민도랄까요? 뭐 이런 것이 성숙되지 않은 것 뭐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동북공정이라든지 이런 네.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네. 경제에 있어서는 실리를 중심으로 해서 14억의 시장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것도 러시아가요. 예. 이 자원과 에너지의 부국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면적이 세계에서 제일 커요. 네. 국토의 면적이 크다는 것은 영공도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을 비행기로 갈 때 예.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지 않으려면 돌아서 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경쟁력을 잃습니다. 예. 화물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우리가 대한항공이 예. 러시아에서 무슨 사소한 실수를 하나 했는데 네. 예전 같으면 3억 정도의 그 벌금이면 될 것을 1,000억을 두드려 맞았잖아요. 1,000억을. 네. 보복이죠. 네. 그런데 그걸 무시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러면 대한항공이 세계적인 진짜 항공사죠. 그 항공으로 특히 화물에 있어서는 네. 안 할 거면 모르지만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지 않고는 세계적인 항공 물류 회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러시아하고 어떻게 잘해야 되잖아요. 네. 결국 그 소송 중인데 예.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좀 앞세웠으면 좋겠다.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 결국 끝나죠. 네. 그게 뭐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닙니까? 예. 끝난 이후를 생각해보고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교가 이래야 되는데 정치가 이래야 외교는 되는데. 무조건 국익입니다. 국익보다 능가하는 건 없다.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 러시아 얘기 듣다가요. 예. 국내 현안들은 다 밀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6시 10분에 부여군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 계신